(365개) 보석 같은 아름다운 섬을 품고 있는 여수. 때론 힐링이 되고 때론 모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섬은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자연과 넉넉한 인심, 그리고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곳. 특히 여수는 2026년 세계 섬박람회를 개최하며 섬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주무대가 될 세계의 섬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특한 볼거리와 체험이 가득한 곳. 개성 가득한 매력을 뽐내는 세계의 섬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눈부신 에메랄드 빛으로 물결치는 남해바다. 다도해라 불리는 이곳에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금오열도가 있습니다. 금오열도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태고적 신비로움을 간직한 금오도. 오늘 소개할 여수의 첫 번째 섬은 바로 이 금오도입니다. 금오도에 가기 위해 돌산도 신기항에서 여객선에 오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약 25분가량 가면 금오도를 만날 수 있는데요. 비교적 가까운 섬이라 더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섬입니다. 금오도를 소개해줄 이는 김병호 선생. 금오도에서 나고 자란 그는 오랫동안 교직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지역 연구에 일생을 바쳤는데요. 특히 금오도를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금오도 전문가입니다. 금오도를 향해 가는 바닷길. 다도해라 불리는 만큼 그 바닷길에도 크고 작은 섬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섬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건 옛날에 전부 우리말이에요. 그 지도에 보면 취타섬, 피리섬이고 여기서 나팔도, 나발도, 이렇게 전부 또 저쪽 가면은 장구도 악기 이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또 지명도 있고. 여기 재밌죠. 여기 나팔, 쉿대, 장구 쭉 세 섬이 일렬로 놓여 있는데 전부 악기 이름이에요. 금오도의 첫 관문인 함구미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금오도. 금오도는 비렁길이라는 아름다운 길이 조성되면서 세상에 더 크게 알려졌는데요. 그 비렁길을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비렁길에 들어서기 전 친한 마을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이게 제빵을 하는 건데 제 숙성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네. 여름에도 먹는 고기. 아, 이것도 지금 오늘 낚은 건가? 네. 살았네. 네, 사왔죠. 이제 막. 잘 아시네요, 주민들하고. 잘 알지? 이거 다 고향 후배들인데. 반가운 마음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갯방어. 이것만의 먹는 법도 따로 있답니다. 제빵을 찍어서 이거 소스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올려서 가사미를 약간 섞으세요. 간장이 안 사면 안 섞거든요. 그냥 톡 쏜단 맛이 나와요. 맛있어요. 좋은 안주가 있으니 막걸리도 빠질 수 없는데요. 이렇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니 이거 비렁길 시작이지. 예. 아, 금오도는 비렁길도 중요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 비렁길도 식후경. 예, 이런 분위기가 바로 이제 금오도의 비렁길을 포함한 그런 분위기죠. 금오도의 분위기를 한껏 안고 그럼 본격적으로 비렁길을 걸어볼까요?
가볍게 산책하듯 들어서는 비렁길. 길 따라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네, 여기서 뭐 진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비렁길이 시작됐는데, 이제 비렁길이란 말은 금오도를 비롯해서 여수 툇말, 뭐 심지어 남해 같은 경우도 이제 비렁이라고 하는데 벼랑이죠, 벼랑. 그래서 이 벼랑, 비렁 위에 옛날 주민들이 사용했던 길들을 그대로 보완해서, 그리고 워낙 심한 벼랑은 옛날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길을 만들고 해서 전부 연결해서 만든 그런 독특한 형태의 길이죠. 그래서 이제 벼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숲이 있어서 숲은 숲대로 좋고, 숲이 없으면 망망대해가 그 벼랑 위에 전개해서 경관 자체가 아주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깎아지른 해안 절벽이로 난 이 길은 예부터 지역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다니던 삶의 길이었다는데요. 2010년부터 총 18km에 이르는 5개의 걷기 코스로 개발되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금오도 1코스 제1경 미역널방. 역시 장관입니다. 환상적인 절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미역널방. 한쪽에 위치한 이 나무는 운치를 더합니다. 이게 팽나무인데 이 열매를 팽이라고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먹어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게 예전부터 있던 나무인가요? 옛날에 맛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맛이 없네요. 옛날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어릴 지금? 적이면 엄청 오래된 나무네요. 이 나무는 우리 어렸을 때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위 위에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뭐 수분이라든가 양분을 제대로 얼마나 섭취를 했겠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죠. 아마 그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수백 년 된 나무일 거예요. 예. 보면 가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비렁길 코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손꼽히는 미역널방은 트레킹하는 이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역민들의 옛 삶의 양식이 이름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기에 이제 바닷가에서 채취한 미역 말리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역을 말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미역널방이라고 했죠. 여기 미역널방은 사실 직벽 거의 90m, 멀리서 보면 뭐 100m 이상 된 것 같은 직벽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운 아주 절묘한 지형을 이루고 있죠. 보기만 해도 아찔한 수직해안 절벽. 이 절벽이 바로 금오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푸른 바다 위 우뚝 솟은 해안 절벽은 자연이 선사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절벽을 지나 숲길을 걷다 보면 다시 너른 바다가 시야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비렁길. 이 아래에 해변가에 수달이 많이 놀아서 여기를 수달피 비렁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 같아요. 걷다 보면 또 다른 비경을 만나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절경을 보기 위해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은 약 30만 명. 남해안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길에서 과연 어떤 감흥을 얻어갈까요? 저희는 친구거든요. 오렌지기 친구인데 시간을 맞춰가지고 금오도 여기로 오자 해서 왔는데 전 처음이에요. 친구는 한 번쯤 왔는데 너무 감동이었고, 이 바다를 보면서 거니까 행복하고 좋은 친구들과 와서 같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오고 지금 2번째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있고, 또 나비도 많고 지렁이들도 많아서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그 길 같아요.
해풍을 맞으며 걷는 자연 숲길, 아찔한 벼랑길 사이사이 마을과 연결된 길들도 만나며 평화로움 또한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전설과도 같은 오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세웠다는 송광사.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는 절터라고 하는데 옛날에 무슨 절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광사터더라고. 송광사. 그런데 순천에 송광사가 있잖아요. 우리 전라남도에는 송광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것을 삼송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앞에 바위 아래에 그 대밭 있는데 여기가 송광사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로 금오도의 최대 특산품인 방풍나물입니다. 그래서 금오도가 아마 그 토양이나 기후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전국의 방풍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것이 금오도 방풍인데, 역시 이제 요즘에 그 성인병 중에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이제 풍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식으로 많이 먹기도 하고, 보면 뭐 그 전통 비누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도 피부에 풍습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 방풍이 많이 또 거기에 활용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 활용이 되는데요. 금오도에는 또 유명한 또 방풍 막걸리, 방풍 부침개 뭐 이런 방풍을 활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지금 개발되었고 개발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방풍은 이제 봄에 그 여린 잎을 먹죠. 봄이 지나면은 또 씹는 식감이 좋아가지고 그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천천히 사색 가득 걷는 섬길. 한쪽은 초록의 산을, 또 다른 한쪽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푸른 바다를 끼고 걷는 비렁길로 금오도는 여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함금에서 출발해서 1코스를 터덜터덜 바다를 보면서 숲을 보면서 벼랑을 보면서 왔는데 벌써 1코스 마지막 초포에 왔네요. 초포라는 마을은 금오도에 사람이 처음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초포, 우리말로 첫개. 그래서 이 초포는 1코스의 이제 마지막 종점이자 2코스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포근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죠. 금오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초포.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작은 섬마을은 여행자들에겐 잠시 머무는 쉼표 같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한참을 걸었으니 이젠 금오도의 맛을 만나볼 차례. 섬 인근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이 가득한데요. 방풍나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야, 진수성찬이네. 자, 이 음식이 금오도 신토부리 음식입니다. 한구미에서는 제빵을 먹었는데 이 동네에서는 삼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싱싱한 회를 비롯해 각종 해산물이 넘쳐나는 금오도 밥상. 바로 이런 맛에 여행길에 오르는 것 아닐까요? 뭐 말할 필요 없이 맛있고요. 살짝 기름장에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회를 맛보았다면 이번엔 금오도 특산물인 방풍나물 차례. 좋은 음식은 막걸리를 저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맛있습니다. 금오도에서 맛보는 금오도 방풍나물. 건강이 좋다는 것이야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맛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바다가 내어준 풍요로운 해산물과 정성스럽게 키운 방풍나물.
방풍이 철이 나서 굉장히 뻗을 줄 알았는데 아주 부드러워요. 오히려 더 식감이 좋고 향이 더 강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제 이런 그 해산물은 다른 지역도 나긴 나죠.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명의 섬 금오도가 선사하는 최고의 밥상입니다. 이번에는 금오도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형제섬 안도로 향하는데요. 2010년 안도대교가 놓이면서 접근성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안도에 들어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이하포 평화공원. 이곳은 안도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조성된 곳이라는데요. 이곳은 안도의 이하포인데, 이 안도라는 섬은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이렇게 그 참혹한 비극적인 그 이야기, 마치 지금은 전설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이야기는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1950년 8월 3일 날 부산을 거쳐서 제주도로 가는 피난선이 여기에 검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미군 폭격기가 무차별 기총사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150명 정도가 그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러한 현장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우리 역사. 섬은 고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더 큰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안도는 지형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안도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배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도에 보면 그 지형이, 그러니까 섬 가운데에 강같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쪽이 막혀 있으니까 호수처럼 보이는 독특한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그 지형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죠. 그래서 천혜의 피양지죠. 천혜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와 전통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섬. 이제 더 이상 이 섬은 고립된 미지의 곳이 아닙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또 다른 섬을 찾았는데요. 바로 돌산도입니다. 돌산도 해안도로를 가다 만나는 죽포항과 인근에 위치한 두문마을. 마을에 들어서니 돌산도의 명물 갓이 흔하게 보입니다. 크고 작게 갓밭을 일구는 농부들, 이 두문마을 주민들의 주 소득원은 바로 이 갓입니다. 지금은 거진 다 갓으로 생산을 해서 이걸 판매를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가공하시는 분도 있고, 집집마다 즉석식품으로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한 90% 이상은 갓으로 생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 높은 돌산도의 갓. 마을은 특별히 재배에 신경을 쓴답니다. 이쪽이 보시면 친환경 단지가 주위에가 있고 유기농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돌산 갓이 또 이게 엽산이 풍부하고 이게 이쪽 토양 자체가 좀 틀린가 봐요. 저도 정확하게 토양 분석 안 해봤는데, 그래서 1년에 또 유일하게 여기서 자가채 적용이 돼요. 돌산이 유일하게 겨울에 눈이 거의 안 오거든요. 1cm 정도 쌓일까 말까 해서 씨를 받기 위해서 파종한 갓을 내년 4월 달까지 놔둡니다. 그러면 갓이 수확하는 거 보면 유채꽃 꽃이 노랗게 되거든요. 그 꽃이 이제 지고 나서 이제 씨앗이 맺으면 키가 한 2m에서 2m 50까지 큽니다. 거의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씨를 채종을 해가지고 그걸로 또 이게 재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돌산 가슬을 똑같은 종자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심어봐도 쏘는 맛도 이게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아삭아삭한 식감도 훨씬 좋고, 맛도 이게 좀 단맛도 나고, 제 기준으로는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이게 성장하는 게 뭐 이렇게 토질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수로 특화된 마을답게 이곳을 찾는 이들도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마을에선 체험 프로그램으로 갓김치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체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 오늘 예약된 체험객이 도착했는데요. 와, 오늘은 어린이 손님들이 왔습니다. 현장 학습에 이만한 곳이 없다는데요. 체험장에 들어서기 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꼬마 요리사들. 아저씨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우리 친구들? 갓김치 만들어 왔어요. 갓김치 만드는데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갓김치 만들기를 통해 돌산도의 지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리. 다들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 모양이 제법 그럴듯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괜찮네요. 맛이 있어요? 아마도 이거 누구 만든다고요? 가족이요.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도 맛있다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저희 경호초등학교에서는 사계절 빛깔 행복학교라고 사계절별로 계절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겨울빛깔 행사마다 매년 김장을 해오고 있어요. 특히 여수의 특산품인 갓김치를 담그게 돼서 애들이 더 재미있어하고 신나하는 것 같아요. 집에 직접 학생들이 담근 김치를 가져가면 같이 즐겁게 먹으면서 사진도 한 번씩 올려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름 쓰게. 이렇게 만든 김치는 그 자리에서 냉장 포장해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데요. 한 마을의 작은 체험이지만 돌산도를 알리는 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보통 이제 그 시골이나 도시도 있긴 하는데 생활개선회라고 여성분들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도 또 많이 오고 또 그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그런 분들이 한 달 살기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수에 오신다든가 근교에 오셨을 때 이런 데로 와서 주로 이런 체험학습을 하고 가시거든요. 오셔서 이제 농촌의 삶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먹거리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뭐 토질변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바른 먹거리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돌산도에서의 체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많은 조각예술품으로 조성되어 있는 여수 예술랜드. 돌산도의 명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미디어 아트 등 현대적인 전시물로 눈길을 끄는 곳. 뭐 애기들이랑 우연히 왔는데 그냥 시간 때우려고 우연히 왔는데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애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야외에선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체험하고 또 평상시에 겪어보지 않았던 걸 하기 때문에 아들도 신나게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짜릿하고 스릴 있고. 놀러 와서 이제 놀거리도 많고 같이 놀아서 더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애들의 눈에 너무너무 그림 같은 곳이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동화 속 같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처럼 섬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이런 우리 섬들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돌산도는 여수에서 가장 큰 섬이죠. 지금 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섬이고, 돌산은 이제 그 섬박람회 때 그 중요한 그 공간이 될 곳이고, 마을도 크고, 그 다음에 그 섬을 둘러싸고 뭐 바다 자원들이나 생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곳들이죠. 최근에는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좀 아쉽기는 한데, 돌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 매우 큽니다. 여수로 봤을 때는 정말 보물 같은 섬이죠. 여수 세계 섬박람회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국제적으로 갈 때는 한국의 섬박람회가 되는 셈이죠. 우리나라 섬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애국에 알려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여수가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는 비로소 한국의 섬을 알리는 것임과 동시에 여수가 우리나라 섬을 아우르는 또 중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여수의 보물 같은 섬 돌산도, 이곳에서 지나치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향이람입니다. 길고 긴 계단을 올라야 만날 수 있는 향이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길임을 알려주듯 계단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길을 오르며 향이람의 큰 특징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건축법입니다. 겨우 한 사람 통과할 수 있는 해탈문을 지나야 비로소 사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올랐지만 향이람에 들어서면 좀 전까지의 수고를 보답하듯 절대 비경이 펼쳐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세상의 번민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형이라면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여수에 이렇게 전입을 해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수 지인들한테 어디가 좋냐, 어디가 구경할 만하냐 하니까 다 여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올라오는 길에 계단이 되게 많아서 그 올라오는 동안에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어떤 풍경일까 기대를 하면서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넓게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보기에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일출명소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한번 해돋이도 보러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향이람을 오시게 됐어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제일 남쪽에 있는 경향도 있고, 일단 산세도 좋고요. 일단 향이람에 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오게 되면 항상 향이람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더 넓은 바다를 볼 수 있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건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사찰 향이람. 이곳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긴 역사를 자랑하며 우리나라 4대 해수관음 기도 도량으로 꼽히는 주요 사찰입니다. 향이람은 644년 원효 스님께서 기도하시고 법문 공부하시던 수행처입니다. 그래서 해를 향한 모습이 새해 첫날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 이곳 향이람이고요. 주변 경관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2022년 국가 명승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 전각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효 스님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이 돌 넓은 바다 있는 데 사셨기 때문에 성문들이 7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향이람에 오시면 이 7개의 돌문을 거치셔야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간세음 보살님께서 들어준답니다. 대웅전 쪽으로 이렇게 향해 서 있는 서책바위라든지
왕관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자연석 그대로 또 그리고 거북이 등 가진 모습 그대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겁니다. 멋진 풍광을 비롯해 사찰 주변의 문화재들을 살펴보는 즐거움 또한 가득한 향이람. 그리고 이곳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곳 향이람이 속한 이 사찰이 속한 곳은 전라 자도 수군 절도사 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수군이 되셨어요. 그래서 흥국사라는 곳이 수군들 주진사였기 때문에 승병들이 400여 명들이 주둔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향이람 또한 주지 스님을 포함해서 스님들께서 의승 수군 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켰던 섬. 이제는 이 바다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번에 소개할 여수의 섬은 개도입니다. 개도 또한 최근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곳인데요. 특히 백패킹 장소로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 개도 백패킹 길에 오른 박슬기 씨와 성민희 씨. 개도 오면 뭐부터 보통 해요? 우리 개도 오면 뭐부터 그랬지? 막걸리? 네, 맞아요. 여기는 개도는 막걸리가 되게 유명해서 먼저 도착하면 저희 맛있는 음식이랑 막걸리 시원하게 해서 먹고 출발할 거예요. 역시나 금강산도 식후경. 이 섬의 명물인 개도 막걸리 주조장을 찾았습니다. 네, 막걸리 사러 왔어요. 뭔 막걸리로? 개도 막걸리요. 왜 어디서 왔는데요? 저희 친구이랑 고양시. 어머 멀리서 왔네. 미리 멀리까지 와. 네? 이거 먹으러 왔죠. 어머. 손님들이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하는 막걸리 장인 부부. 시원한 열무김치는 막걸리의 최고 안주인데요. 그 유명하다는 개도 막걸리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어머 멀리서 왔네. 그거 먹기. 여기 식당에서 막걸리 먹은 다음에 이쁘건데 세상에.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공장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우리 이거 싹 만들어서 냈거든.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힘들고 저기 이제 아들한테 줘. 아들이 시해서. 이런 보고 싶었던 주조장은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주인장의 반가운 미소에 아쉬운 마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 막걸리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30년이 넘었어. 우리가 한 게. 30년이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100년이 넘는데 이 자리가. 그럼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 우리에서 하다가 또 이 자리에서 하다간 거야. 우리가 이제 한 100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막걸리 한 지는 100년, 우리 윤수 받은 지는 30년이 넘었어. 조금 넘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우리 헌 뒤로 그래 술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 안녕히 계세요. 갑시다요. 네. 축하까지 또 다음에 또 와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훈훈한 인심에 저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백패커들. 이제 목적지로 향합니다. 여기가 백패킹 박지라더니 별로 안 걷네. 와, 바다 보인다. 오, 예쁘다. 예뻐, 완전 예뻐. 이곳이 바로 백패킹의 성지라 불리는 청석포인데요. 바다를 마주한 너럭바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 걸어오면서 솔직히 좀 더웠는데 지금 너무 자연 바람이 나와서 너무 시원해요, 지금. 너럭바위 위 자리를 잡는 두 사람. 평평한 바위라 최고의 캠핑 장소입니다. 여기는 돌이어가지고 팩을 박을 수 없어서 이렇게 돌을 놔야 돼요. 어느새 텐트가 완성됐습니다.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운 청석포 해변이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는데요. 이만하면 최고의 힐링 장소 아닌가요? 궤도는 어때요? 궤도는 백패커들 사이에서 좀 어떻게 좀 알려져 있어요? 일단 이렇게 여기 청석포 해변처럼 이런 곳이 많이 없거든요. 이쪽에서 뭐 텐트도 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많이 없는데 앞에 바다도 너무 예쁘고 물도 파랗고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고 오기까지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예쁜 곳 가려면 되게 오래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좀 산이나 이런 곳으로 백패킹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또 섬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산이랑 다르게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약간 힐링이 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산으로 가면은 약간 육체적으로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섬 같은 데 오면은 그냥 풍경 보면서 많이 걸었고 트레킹하고 이런 점이 좀 다른 점인 것 같고 더 섬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온전히 섬의 매력 속에 푹 파묻혀 나만의 공간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 맑고 청정한 바다에서 누리는 자유로운 시간은 섬이 주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궤도 백패킹. 사람들이 이 섬을 찾는 이유입니다. 한바탕 물놀이를 마친 후엔 맛있는 먹방 타임. 궤도 막걸리가 흥을 더하는데요.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오늘 백패킹 어땠나요? 마치 제가 이 공간을 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자연이 일단 아름답고 지금 다 좋은 것 같아요. 파도 소리도 좋고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백패커라면 올 수 있고 또 백패커가 아니시더라도 관광으로 한번 어르신들께서도 한번 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합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바다 보면서 딱 텐트 치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딱 여기 섬 와서 딱 이렇게 힐링 받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친한 언니랑 같이 오니까 더 뭔가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걔도 좋아요. 일상의 쉼표가 되는 궤도 여행. 섬에서 바라보는 일몰까지 더없이 아름다운 곳. 여수 섬 여행의 매력은 이처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수 365개 섬 가운데 네 번째로 큰 섬 궤도. 이번엔 섬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주인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데요. 어부 김남곤 씨가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요즘 고기가 많이 나는 철인가요? 안 나요, 안 나. 고기가 바닥에 메몰라 없어. 어민들 살기가 힘들어. 요즘 물고기가 잘 안 잡혀 걱정이 많다는 어부. 배는 먼 바다가 아닌 인근 바다로 향하는데요. 며칠 전 이곳에 넣어놓은 통발을 거들어 온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들었을까? 걱정 반, 기대 반. 본지가 오래되는 게 많이 들었네, 뭐. 무게 많이 들었는데요? 네. 우려와 달리 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저 바다가 허락한 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온 어부. 뜻하지 않은 수확에 그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지금 오늘 종류가 몇 종류나 올라왔을까요? 오징어, 줄돔,
많이 들었는데 오늘요. 아니 뭐 우리가 많이 들었네. 양도 많지만 종류도 참 다양하게 잡혔습니다. 줄돔도 있네. 어머. 야, 대박이야, 대박. 와, 이하고 막. 많은 수확에 안주인도 참 좋아하네요. 진짜 많이 잡히네요. 많이 잡았네. 좋은 거만 많이 잡았네. 싱싱한 물고기가 가득한 바구니. 묵직한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만선이요. 해안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 남편이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물고기로 부인은 그날그날의 요리를 내놓는데요. 오늘은 만선이라 요리하는 손길도 아주 신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싱싱한 회는 기본. 어? 오래 해가지고 야채를 안 먹어도 쓸 수 있어. 회를 뜨고 남은 물고기론 매운탕을 끓입니다. 갓 잡은 싱싱한 물고기로 끓이는 매운탕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얼큰 시원한 그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건 줄돔하고 맛있는 회다. 오늘은 고기도 많이 잡혔겠다. 이웃들을 초대했는데요. 함께 모여 먹으니 맛은 곱절로 올라갑니다. 이제 왔어요. 동네 분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식사하세요? 네. 자주 합니다. 응. 우리는 동네 분들이 남 같지 않고 친척 갔어, 친척. 여기 다 오래 사신 분들이죠? 다 동네 사람들이요. 개도 사람들. 80년, 스님 80년 넘었지? 80년. 80년, 60년, 70년 다 그렇네요.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들. 나이 84살. 만으로. 그럼 계속 여기서 사신 거예요? 개도에서? 예. 80 넘게요. 가끔씩 이렇게 고기 잡아오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세요? 맨날 여기서 묵고 사요. 그냥. 아니, 어떻게 되는 관계인데? 가족이세요? 아니요, 바로 옆집이 사니까. 옆에. 옆집 사신다고요? 자식들랑 마찬가지. 선생님께서 여기 고향이시고요. 네. 여기서 태어나고 누나, 사촌 누나. 그럼 귀향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아니야, 정년 퇴직하고 직장 생활 이제 정년하고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운동한다고. 누나 혼자요, 우리 신랑. 운동한다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 신랑. 묶어 놓아요. 여기 살기 좋소. 쟤도 알아주나.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고장 개도.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웃과의 정이 넘치는 살가운 동네입니다. 서로에게 등대처럼 의지가 되어온 부부. 부부에게 개도는 어떤 곳일까요? 원래 두 분이 개두분이세요? 어떠세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개도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저씨는 개도 사람이고 그 내가 여기 온 지는 한 18년 됐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디? 얘가 본태뱅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요 지금 여기서 한 68년. 68년 살았어요. 아, 연세가 68세. 네. 우리 사모님. 나는 65세. 사장님 따라 오셨는데 어땠던가요? 처음에 개도? 처음에 왔을 때는 막막했죠. 너무 낯설었고 또 살기가 너무 시골이니까 도시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처음엔 적응을 못 해가지고 가고 싶기도 했었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내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에 붙어갖고 지금은 이제 잘해요. 관광객이 찾아오며 활기가 넘치는 개도. 부부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생겼답니다. 마음이 많이 오면 좋죠. 더 유명해졌으면.
그리고 앞으로 여기 3년 뒤에 섬 박람회를 해요. 여기서 계도에서. 그럴 때 많이 참석해서 구경도 하고 좋죠. 섬 박람회니까 우리 계도 많이 놀러 오세요. 좋은 것도 구경하고. 3년 후 개최될 세계적인 박람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는 섬마을 주민들. 섬의 중요성과 가치들이 알려지면서 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섬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섬의 가치도 함께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눈들이 여행객들이나 또 기왕에 살았던 주민들에게도 자기가 살았던 삶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섬 안에는 고유한 생태,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육지하고 차별화된 요소로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색적이고 색다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섬을 주제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세계 최초죠. 그래서 모여서 이 지속 가능한 섬을 위해서 섬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라는 것이 큰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문제죠. 기후변화, 생존의 문제인데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또 같이 고민하고 또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섬을 후손에 물려주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섬의 이야기. 섬은 영토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우리의 자원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섬이 선사하는 자연비학, 그리고 섬마을이 전하는 따뜻한 온기, 미래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섬여행. 이제 그곳으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